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부 6강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기토 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 보면 이해하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경금과 12신살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부 7강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경금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1. 기본 성향 및 천간관계. 키워드: 양금, 바위, 강철, 원석, 고집, 추진력, 실리, 혁명, 가을, 을경합, 갑경충. 특성: 경금은 양의 금으로 가을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여름의 무성함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단단하게 안으로 응축하는 시기입니다. 경금은 바위나 강철 등의 재련되지 않은 원석을 말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입니다. 원석은 투박하지만 가공과 재련을 통하여 바뀔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은 결실 열매를 뜻하기도 하는데, 다 익은 열매는 여태까지 잘 매달려 있던 가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현재의 상태를 뒤집는 혁명의 뜻도 있습니다. 성격: 심성은 순수하고 강직하며 의리와 소신이 강합니다. 투박하고 다소 세련되지 않았지만 스케일이 크고 당찬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해도 중간에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짠 계획, 명분과 원칙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며 한번 관계를 맺으면 변치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모순된 부분을 짚어내고 비판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기존에 벌려놓은 일을 방법을 새롭게 해서 마무리는 잘하지만 처음부터 창의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경금은 열매를 맺는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승부욕이 강하며 경쟁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개혁의 주체가 되고 싶은 성향을 지니지만 주변에 의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싫어하는 보수적인 모습도 가집니다. 단점: 앞만 보고 달려가니 융통성이 부족해지고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주 구조가 좋지 않으면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의 경금은 단단한 금으로 살성을 지니므로 용감한 무장도 됩니다.
경금 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해보면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편재충, 경금이 날카로운 도끼가 되어 큰 나무인, 간목을 베어 좋은 목재를 얻으니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봄에 태어났다면 힘센 나무에 의해 경금이 오히려 기운을 빼앗기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다 자란 간목을 베어 왕성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편재이므로 상대방을 정복하여 이익을 쟁취합니다. 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 것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고 다듬고 개척하는데 기운을 씁니다.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정제합. 경금은 을목과 합하여 금의 세력으로 귀속시키나 을목은 꼼짝없이 잡힌 셈입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재와 합하는 것이므로 재물을 얻을 수는 있어도 명예가 있기는 힘듭니다.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평관. 경금의 강한 살기도 병화 태양에 녹아내리게 되는데 금이 힘들여 만들어낸 것이 성사 직전에 망가지게 됨을 뜻해요. 만약 경금이 병화를 만났는데 사주가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위험이 있으며 군인, 검찰, 경찰 등의 직업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하지만 병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경금은 완전히 힘이 없어져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정관. 경금이라는 원석이 정화라는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어 고가의 물건으로 재탄생된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버리고 멋지게 단장했으니 품위가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정화의 도움을 받아 기회를 잡고 가는 곳마다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경금 일간은 간목, 정화, 임수가 있으면 부귀를 누린다고 합니다. 경금이 무토를 만나면 편인. 단단한 바위가 자신을 감싸줄 큰 산을 만난 격이니 기반이 튼튼합니다. 하지만 무토가 많거나 왕하면 금은 땅속에 파묻혀 나오기 어렵고 개발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사주나 운에서 목의 기운을 만나야 개발이 됩니다. 무토는 경금이 가장 싫어하는 개수를 무게압으로 묶어 줌으로 정인보다 좋은 역할을 합니다. 경금이 기토를 만나면 정인. 들에서 금속을 얻는 것이니 사방에서 도와주는 귀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많으면 실속이 없게 됩니다. 경금은 간목을 만나야 역할을 하는데 기토가 간목과 합함으로 노력해도 성과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비견. 이미 강한데 같은 기운이 더 있으면 거친 기운을 억제하지 못해 사고뭉치가 됩니다. 칼길이 부딪히는 형상으로 일생 중 한 번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비견이 시간에 있는 것이 더 불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과 시간이 동시에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의처증이 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화기운병, 정을 만나야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겁제. 경금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투박한데 경쟁자 또는 또래라고 볼 수 있는 신금이 보석이라서 자신보다 경쟁자가 더 뛰어나다고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금이 경금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배우자나 재물복은 약해집니다. 결단력이 있고 권위도 있지만 교만하고 독단적이기도 합니다. 지지의 유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식신.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원석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으니 존경받는 인재가 됩니다. 임수가 많으면 금이 깊은 물에 잠긴 형상이 되므로 좋지 않고 화기운이 있어 담금질이 되어야 강도도 높아지고 쓰임새가 있게 됩니다.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상관. 날을 세운 칼날에 비가 와서 녹이 쓴 형상입니다. 이미 녹슬었으니 자신의 재주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불평만 가득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경금 입장에서 개수는 상관이라 총명하지만 헛된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 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무토로 개수를 제거해야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금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무토가 와서 무게압을 해주면 만물을 살리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무게압은 화오행이 되므로 따뜻한 물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경금이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족하므로 제가 만든 계절별 슬라이드 몇 장과 요즘에 공부하는 무령상 명리학 소무승 저이라는 책을 227쪽부터 236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 경금을 중심으로 십신을 찾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연습하세요. 나중에 다른 역학을 공부할 때 음양오행을 비교해야 하는데 십신이 필수거든요. 이 12지 신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나가 볼 거예요. 12지 신살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냐고요? 많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주 8글자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12운성, 12지, 신살 등을 써서 더 보는 거죠. 그리고 사주명리나 나와 있는 역학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다 쓰여 있거든요. 많은 장식을 해주었지만 읽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기본적인 뜻과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유학당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을귀인 앱을 활용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윗줄은 연월일시, 그 아래는 지장간, 그 아래는 12운성, 그 아래 칸이 12지 신살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나부모행이 있죠. 맨 아래는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간단하게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 외울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외우고 있다면 빨리 쓸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12지 신살이니 총 12개가 되겠죠. 신살이라는 이름은 신과 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신은 귀신 신, 신령스럽다, 정신, 혼의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는 길한 역할을 하는 길신입니다. 살은 죽이다, 배다라는 말로 죽이고 배는 흉한 역할을 하는 흉신입니다. 그러면 12지 신살에도 길한 것과 흉한 것이 존재하겠죠. 이제 12지 신살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볼게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해, 화계. 외울 때는 한 글자씩만 따서 겁제천, 진연월, 망, 장반, 역육화로 외우세요. 한 30번 읽으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이제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연지와 일지 기준으로 2번 쓸 거예요. 그래서 12지 신살 칸이 2개거든요. 은연지부터 볼게요. 은연지는 축이죠. 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삼합을 만들려면 사와 유가 더 필요해요. 사유축이 삼합이 됩니다. 앞에서 지지의 합 설명할 때 나왔던 거예요. 삼합의 끝 글자 다음 글자가 겁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 글자의 다음 글자인 인이 겁살이 되는 거죠. 다음 글자 묘는 제살이 되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짝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 도표가 완성돼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통용되고 있답니다. 겁살과 제살은 임목, 묘목이니 사유축이 금국으로 보면 완전 반대되는 곳에 위치해요. 계절로 치자면 봄과 가을인 거죠. 가을이 여름을 맞냐면 어떨까요? 뜨거운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별로겠죠. 가을이 가을을 만나면 힘이 세진다고 했죠. 그래서 가을에 해당하는 망신, 장성, 반한을 만나면 대체로 길한 거예요. 가을이 겨울의 글자들을 만나면 자신이 생해주고 기운을 빼앗기니 힘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2지 신살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겁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제살은 감옥에 간다. 천살은 하늘에서 재앙을 준다. 지살은 작은 역마다. 연살은 바람난다. 월살은 몸이 마른다. 망신은 망신스럽다. 장성은 장군이 되어 정신 차린다. 반한은 말 타고 다닌다. 역마는 멀리 간다. 육해는 풍수해를 입는다. 화계는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세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까요? 를 물었다면 제살에 해당하는지 보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천살이나 육해를 조심해야겠죠. 다 지어놓은 농사를 태풍이 망쳐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마가 많이 보이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고 유학이나 해외와 관련된 일도 좋고요.
월살이 있으면 살이 찌기는 힘들겠죠. 망신살은 망신당한다고는 하지만 직업을 찾는 방위로도 쓰여요. 왕지이면서 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지이면서 공망이 되고 화개살이 있으면 종교인이 딱 맞고요. 응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지죠. 하지만 입문 단계에서 모두 알려고 하면 지칩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익숙함이니 익숙해지는데 노력을 하자고요. 여기에도 자주 쓰이는 것이 있어요.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인데요. 명리를 모르셔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12지 신살에서 나온 거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역마살은 인신사에 글자에만 있어요. 작은 역마라고 하는 지살도 모두 인신사에고요. 도화살은 연살의 다른 말인데 좌우묘유에만 있고요. 화개살은 진술충미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응용하면 명식의 구성에는 4개의 지지가 있는데 인신사회가 많으면 많이 돌아다니겠구나, 변동이 많겠구나 라고 보고, 좌우묘유가 많으면 도화 성향이 있구나, 진술충미가 많으면 종교 정신 방면에 심취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생지가 되면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며 왕지에 있으면 힘이 세기 때문에 도화가 생기는 것이고,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는 때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는 금국, 목국, 화국, 수국을 모두 포함한 12지 신살표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연습해 보세요. 해묘미는 목국인데 미다음 글자인 신부터 겁살이 되는구나 하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년지 기준, 일지 기준으로 기본을 보고 대운이나 세운이 바뀔 때도 적용해서 본답니다. 8글자만 쓴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사주 명리의 무한한 확장인 셈이죠. 그럼 계속하여 다음 4부 8강에서 반짝이는 보석 신금 이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